저는 김영자입니다. 78세이고 서울 강남에서 40년간 작은 떡가게를 운영했지만 이제는 은퇴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반드시 샤워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 습관을 지켰습니다. 제 하루는 아침 샤워로 시작됩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비누 거품으로 피부를 문지르며 매일 머리를 감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거나 외출 계획이 없더라도 이 습관은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웃 친구들은 종종 영자 씨 정말 꼼꼼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청결은 미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아침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라는 생각이 든 순간 다리가 휘청이며 욕실 매트 위에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허리를 꽤 세게 부딪혔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간신히 침대까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샤워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어지럼증과 가벼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주치의 박지숙 선생님께 진찰을 받기로 했습니다. 박지숙 선생님은 오랫동안 저를 진찰해준 여성 가정의입니다. 진찰실에 들어서자 박 선생님은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증상을 설명하고 욕실에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어지럼증이나 불안정함을 처음 느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평소 생활 습관에 변화가 있었나요? 없어요. 매일 같은 루틴을 지키고 있죠. 여러 검사를 한 후 박 선생님이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영자 씨 샤워는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드시 해요. 매일요 뜨거운 물로 오래 하시나요? 20분 정도일까요? 청결을 유지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박 선생님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 사실 나이 들면 매일 샤워하는 것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면 혈압 변동을 일으키기 쉬워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결이 나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샤워하지 않으면 불결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설명할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그 말에 저는 평생 믿어온 청결에 대한 신념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찰 중 박 선생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나이 들수록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피지 분비도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뜨거운 샤워를 하면 필요한 피지까지 씻겨나가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 피부를 보세요라며 제 팔을 가리켰습니다. 최근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웠지만 그게 매일 샤워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 물었습니다.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물론 청결은 중요해요. 하지만 과도한 청결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는 피부가 약해져 있으니 매일 뜨거운 샤워는 피부 장벽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매일 목욕하라고 배웠는데 이제 와서 그게 몸에 나쁘다고 하다니.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언했습니다. 샤워 빈도를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 그리고 물은 미지근하게, 시간도 5분 정도로 짧게 하세요.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씻는 것도 중요해요. 진찰실을 나오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78년간 지켜온 습관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그 무서운 어지럼증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TV를 보는데 우연히 고령자의 피부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젊은 시절의 세정 방법이 나이 들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샤워하려고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지만 박 선생님의 말이 떠올라 멈췄습니다. 오늘은 하지 말자고 결심하기까지 욕실 앞에서 10분간 망설였습니다. 샤워하지 않은 아침은 뭔가 중요한 일을 잊은 듯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몸이 살짝 가렵고 머리가 끈적이는 느낌이 들어 불안했습니다.
정회장을 보러 나갔다가 이웃인 이수미 씨를 만났습니다. 83세로 저보다 5살 많은 그녀는 늘 활기차서 물어봤습니다. 수미 씨 매일 목욕하시나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갑자기 무슨 질문이에요? 요즘은 체력이 떨어져서 이틀에 한 번 해요. 겨울은 춥고 건조하니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미 씨는 항상 깨끗하고 향기도 좋아 보이는데 이틀에 한 번이라니. 그럼 불결해지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전혀요. 오히려 피부 상태가 좋아졌어요. 예전엔 매일 했지만 피부과 의사가 고령자는 매일 할 필요 없다고 해서요. 얼굴과 중요한 부위는 수건으로 닦으면 돼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친구 최민희 씨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요즘은 3일에 한 번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민희 씨는 항상 깨끗해 보이는데요 라고 하자 그녀는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피부 건조로 고민했었어요. 딸이 엄마 나이 들었으니 매일 샤워하지 마 라고 해서 처음엔 반발했지만 해보니 정말 좋았어요. 그날 집에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부를 보니 정말 건조하고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매일 샤워 때문이라면 그날 밤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샤워 빈도를 줄여보자고. 78년간 이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상상 이상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샤워하지 않는 첫날로 정하고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샤워하지 않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실로 향하려는 몸을 의식적으로 멈춰야 했습니다. 대신 세면대에서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고 겨드랑이와 목을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 깨끗하지 않은 느낌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고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눈치챌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떡가게를 운영할 때부터 사람 앞에 나설 땐 완벽히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박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샤워 안 한 첫날인데 너무 불안해요. 선생님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처음엔 불안한 게 당연해요. 오랜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몸이 적응할 거예요. 걱정되는 부위만 부분 세척하면 되고 샤워를 줄이는 것과 불결해지는 건 별개예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은 샤워하는 날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부드럽게 씻고 샴푸는 생략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3일에 한 번 실분 샴푸 권고를 따랐습니다. 상쾌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3일째 다시 샤워 없는 날은 처음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오은경 씨를 만났을 때 오늘 샤워 안 했어요 라고 말할 뻔할 정도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가려움증이 줄고 피부 건조도 개선되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거친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어지럼증과 현기증도 줄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은 샤워를 해서 몸에 부담이 줄었을까요? 정말 효과가 있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혜진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지만 이번은 예정이 없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라며 제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피부가 좋아 보여. 저는 놀랐습니다. 샤워 습관을 바꾼 걸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샤워하라고 엄격히 말했던 제가 이제 와서 매일 샤워가 나쁘다고 하면 모순 같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이가 엄마 뭐 달라진 거지. 피부가 좋아졌고 더 활기차 보여 라고 하자 날카로운 관찰력에 숨길 수 없어 다 털어놓았습니다. 박 선생님의 진단 친구들의 이야기, 제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혜진이는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최근에 비슷한 생각을 했어. 미용사님이 겨울엔 매일 샴푸하지 않는 게 머리에 좋다고 했거든. 하지만 엄마가 항상 청결이 우선이라고 해서 말하지 못했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모녀가 서로 눈치를 보느라 솔직하지 못했던 게 우스웠습니다. 혜진이는 그런 큰 습관을 바꾼 게 대단해. 난 아직 못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78세에도 배우고 바뀔 수 있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청결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철저한 세척에서 이제는 필요한 피지와 수분을 유지하며 적당히 청결을 지키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음 날 아침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공원에서 아침 산책 그룹에 참여할 날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30분. 평소라면 이미 샤워하고 아침을 준비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얼굴을 씻고 목과 겨드랑이를 손수건으로 닦아 준비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라며 거울을 보았지만 피부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촉촉해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피부에는 자정작용이 있어요. 지나치게 씻으면 피부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2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떡가게 시절부터 아는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이수미 씨가 영자 씨 오랜만이네, 안 보여서 걱정했어 라고 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지, 이제 괜찮아 라고 답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했을 때는 산책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산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움직임인데 오랜만이라 꽤 힘들었습니다. 팔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에서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는 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후 이수미 씨와 최민희 씨와 공원 벤치에서 보리차를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민희 씨가 영자 씨 전보다 더 활기차 보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 최근 습관을 좀 바꿨어.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매일 샤워하는 걸 그만뒀어. 둘 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민희 씨가 나도 매일 안 한다고 했잖아. 영자 씨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네. 늘 완벽주의자였잖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박 선생님이 나이에 맞는 청결 방법을 가르쳐 줬어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 중에 70대, 80대 여성 참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화제는 나이에 따라 바꾼 습관으로 옮겨갔습니다. 한 분은 단 것을 줄이니 무릎 통증이 나아졌어요 라고 했고, 다른 분은 저녁 8시 이후 안 먹으니 아침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안 들으니 어깨 결림이 나아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모두 나이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샤워 이야기가 나오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남편한테는 아직 안 말했지만 나도 비슷해. 다들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지만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수미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에 맞게 조정하는 걸 이해 못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아침 산책 그룹은 정보 교환의 장이 되었습니다. 건강 음식 청결 방법까지. 한 달 뒤 제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샤워는 일주일에 3~4번, 나머지 날은 부분 세척으로 해결했습니다. 처음에 청결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아침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피부 건조도 개선되었습니다. 샤워 시간과 준비 정리 시간이 줄어 다른 일에 쓸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느 아침 박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 씨 잘 지내세요? 증상은 어때요? 덕분에 좋아요. 피부 상태도 좋아지고 어지럼증도 없어졌어요. 선생님은 다행이네요. 다음 주 커뮤니티 센터에서 고령자 건강과 청결에 관한 강연회가 있어요. 영자 씨 경험을 나눠주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공개적으로 특히 개인 습관에 대해 말하는 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적합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영자 씨 같은 경험은 동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부끄러움을 넘을 가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했지만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청결과 지금의 청결의 차이, 그리고 습관 변화로 얻은 깨달음에 대해 강연회 날이 다가오며 불안이 커졌습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질까 잠이 안 올 정도였습니다. 전날 혜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강연회 긴장돼. 조금. 아니 많이 긴장돼 라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떡가게에서 매일 손님과 이야기했잖아.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맞아, 손님과 매일 이야기했지. 하지만 개인 습관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혜진 내일 와줄래? 라고 물었더니 당연하지, 절대 안 놓쳐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커뮤니티 센터에 5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노인이었지만 중년층도 보였습니다. 아마 부모를 돌보는 이들일 겁니다. 박 선생님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먼저 고령자 피부 관리에 대해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영자 씨가 경험을 나눠주세요. 뒤쪽에서 혜진이가 엄지를 치켜쓰며 응원해줘서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간견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쉽게 설명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집니다. 피지 분비와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젊은 시절의 세정 방법은 오히려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매일 뜨거운 샤워나 목욕은 필요한 기름을 빼앗아 가려움증, 염증, 심지어 혈압 변동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중은 메모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이 문제를 겪고 생활 습관을 바꿔 개선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자 씨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하얘질 뻔했지만 심호흡하고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둘러보니 모두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안녕, 저는 김영자 78세입니다. 저는 솔직히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매일 샤워가 의무라고 믿었던 것, 샤워 후 무서운 어지럼증, 박 선생님의 진단 친구들과의 대화 용기를 내어 습관을 바꾼 것, 처음의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점차 느낀 신체 변화, 말하면서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었고 이해해요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배운 건 청결의 의미가 나이에 따라 바뀌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의 청결과 고령의 청결은 달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예상보다 큰 박수가 터졌고 부끄러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손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결을 유지하나요? 가족의 이해는 얻었나요? 다른 습관도 바꿨나요? 대답하며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작은 경험이 의미 있음을 느꼈습니다. 강연 후 사람들이 다가와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해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혜진과 집으로 걸어가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졌어. 그렇게 당당한 엄마는 처음 봤어. 다리가 떨렸어 라고 했더니 전혀 몰랐어. 다들 진지하게 듣고 공감했어. 그 말에 자랑스러웠습니다. 78세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혜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야기 듣고 생각났어. 나도 겨울에 피부 건조로 고민했어. 뷰티를 위해 매일 클렌징이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루틴을 다시 생각해 볼게. 제 이야기가 딸에게도 영향을 주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오늘의 강연은 단순히 샤워 빈도를 줄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신념을 제고하는 용기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이 들며 몸이 변하니 습관도 바뀌어도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건 타협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일 뭘 할까 생각하며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왔습니다. 몇몇 참가자가 연락처를 교환하고 싶다고 해 시니어 지혜그룹이라는 카카오톡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70대, 80대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지 않은 분들도 도움을 받아 가입했습니다. 일상 취미 건강 정보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제 세대의 이런 새로운 연결은 드문 일입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 씨 강연 반응이 엄청나요.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어요. 정말요? 라고 놀랐습니다. 영자 씨 이야기가 동년배들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다시 강연해 줄래요? 이번엔 덜 긴장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동의했지만 같은 이야기 반복은 재미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실천한 나이에 맞는 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샤워 빈도를 줄이고 부드러운 비누로 바꾸고 이수미 씨가 추천한 보습 크림을 사용했습니다. 샴푸는 일주일에 3번 대신 드라이 샴푸를 썼습니다.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태권도, 스트레칭을 습관으로 삼고 날씨 좋은 날은 30분 정도 동네를 걸었습니다. 피곤하다고 피했던 운동이 이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기록하며 단순히 샤워 빈도를 줄인 것에서 나이에 맞는 자기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더 넓은 주제로 발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강연 전날 혜진이가 저녁을 들고 왔습니다. 내일 강연 이번엔 안 긴장돼. 신기하게 별로 안 그래. 할 이야기가 많아. 저녁을 먹으며 최근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피부 상태 좋아 보여. 샤워 줄인 덕분일까. 내가 추천한 보습 크림도 좋지. 그렇지 둘 다지. 그녀는 웃으며 그뿐하냐. 엄마 최근 표정이 밝아. 전보다 생기 있어. 그 말에 살짝 부끄러웠지만 정말 기분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친구 남을 돕는 기쁜 변화에 대한 두려움 감소가 저를 바꿨습니다.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변했어. 엄마 말 듣고 스킨케어를 다시 생각했어. 민우 손자에게도 엄마가 나이에 따라 몸 관리법이 바뀐다고 했더니 열심히 들었어. 제 이야기가 딸과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주다니 기뻤습니다. 다음 강연은 더 큰 장소에서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인뿐 아니라 고령자를 돌보는 중년층도 많았습니다. 박 선생님의 의학적 설명 후 제 차례였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샤워 빈도를 처음 줄였을 때 정말 불안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해보니 새로운 발견이 있었죠. 단순히 피부 상태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제고하는 용기로 다른 습관도 조금씩 바꿀 수 있었어요. 샴푸 줄이기, 부드러운 비누 보습, 적당한 운동의 효과를 공유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 들어 아무것도 못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큰 박수를 받았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특히 돌봄 제공자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조언할지 물었습니다. 강연 후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김영자 씨, 오늘 이야기 정말 도움이 됐어요. 93세 어머니가 피부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매일 목욕은 양보하지 않으셔서 오늘 들은 걸 참고해 조금씩 제안해 볼게요. 어머니도 처음엔 저항하실 거예요. 물 온도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자 씨 훌륭했어요. 나이에 맞는 생활 조정 예시가 큰 도움이 됐어요. 지역복지과에서 제 이야기를 건강 가이드북에 싣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카카오톡 그룹에 강연 소식을 공유했더니 영자 씨 유명해지네, 우리 대표로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날 밤 지난 몇 주를 돌아보며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샤워 습관을 바꾼 것뿐인데 삶이 이렇게 넓어지다니.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발견과 만남으로 가득하구나. 가이드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나이에 맞는 청결과 건강입니다. 샤워, 샴푸, 보습, 옷 선택까지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지침을 담았습니다. 초안을 박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영자 씨 정말 좋아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실제 경험 기반의 구체적 조언이 설득력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손자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선호하는 세대라 전화는 드물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 응, 잘 지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들었어. 할머니가 강연하고 가이드북에 실린대. 그는 고령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리포트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자에게 인터뷰 받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민우가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며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데 저항은 없었어. 당연히 있었지. 특히 청결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으니까. 왜 바뀔 수 있었어? 어지럼증이라는 명확한 신호가 있었고 친구와 박 선생님의 지지가 있었어. 민우는 메모하며 고령자의 적응력이 생각보다 높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더니 수업에서 고령자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배웠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손자의 눈으로 본 제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고령자는 고집스럽다고 여겨지지만 민우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인터뷰 후 민우는 시니어 지혜 그룹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룹은 어떤 느낌이야? 일상 건강, 최근 발견을 공유하는 거야. 멋지네, 우리도 동아리가 있지만 할머니들도 비슷하구나.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이 들어도 친구와의 연결은 중요합니다. 민우의 질문을 되새기며 제 변화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샤워 빈도를 줄이는 작은 변화로 시작했지만 이제 생활 전반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산책이나 태권도, 스트레칭, 샤워와 부분 세척 조합, 소금 적은 채소 위주, 식사, 새로운 친구와의 교류 증가. 시니어 지혜 그룹은 15명으로 늘었고 주 1회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나 보리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최근엔 나이에 맞는 식사 조언을 주제로 레시피를 공유합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께서 지역 잡지 인터뷰 요청을 전했습니다. 시니어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특집을 기획한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시니어 지혜 그룹 활동은 훌륭하죠. 촬영을 위해 그룹 멤버 전원이 커뮤니티 센터에 모였습니다. 평소엔 편안한 분위기인데 카메라 앞에선 다들 긴장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잡지가 발행된 날 혜진이가 흥분하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잡지 봤어? 사진 멋졌어? 부끄러워서 못 봤다고 했더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이렇게 활동적일 줄 몰랐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다니 이 나이의 새로운 기쁨입니다. 잡지 발행 후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그룹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영자 씨 활동이 지역 고령자 지원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그날 샤워 후 어지럼증에서 시작됐어요. 선생님이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며 한 사람이 오랜 습관을 바꾼 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다니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하구나.
다음 날 이웃마을의 새 시니어 지혜그룹 첫 모임에 게스트로 초대받았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79세의 강사로 초대받다니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박 선생님은 영자 씨는 제 자랑이에요. 제 말보다 영자 씨 말이 더 잘 전해질 때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가이드북은 큰 호응을 얻었고 민우의 리포트도 높은 평가를 받아 고령자의 적응력과 사회 참여로 졸업 논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파트 회의실에서 시니어 생활술 나이에 맞는 건강과 청결 워크숍을 엽니다. 같은 아파트 노인들이 주로 참석했습니다. 아침 거울을 보며 준비하다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샤워하며 그게 올바른 생활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주 3회 샤워와 매일 부분 세척을 병행합니다. 피부 상태가 좋아지고 어지럼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니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는 얼굴도 처음 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2층에 사는 김영자입니다. 1년 전까진 매일 샤워에 집착했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 놀란 표정의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샤워 후 심한 어지럼증을 겪었고 그게 제 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나이에 맞는 세정법, 보습, 운동,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중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습관을 계속 이어가기 쉽죠. 하지만 몸은 나이에 따라 변해요. 그 변화에 맞춰 습관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해요. 질문이 활발했습니다. 샴푸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어떤 보습 크림을 쓰나요? 가족이 이해 못하면 어쩌죠? 마지막 질문에 특히 공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혜진에게 말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처음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좋아지고 피부가 개선되면 자연스레 이해할 거예요. 중요한 건 스스로 납득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워크숍 후 15층에 사는 정호식 씨가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오늘 고마웠어요. 뜨거운 목욕을 오래 하는 습관 때문에 최근 어지러웠어요. 걱정이네요. 뜨거운 물은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물 온도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1년 전 제 자신과의 대화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가 저녁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워크숍 어땠어?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다들 진지했어. 엄마가 당당히 말하는 모습 보고 싶었어. 민우가 대학 친구들에게 자랑해. 내 할머니는 79세의 커뮤니티 리더야.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변했어. 1년 전엔 매일 샤워가 필수라고 했잖아. 이제 지역 노인들의 본보기가 됐어. 제 변화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임을 깨달았습니다. 올바름에 대한 집착에서 유연성과 적응력으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바뀔 수 있어. 내가 증거야. 혜진이가 떠나며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연 계속할 거야. 체력이 허락하는 한. 하지만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지. 멋진 생각이야. 엄마 말 들으면 나이 드는 게 덜 무서워. 창밖 밤경치를 보며 1년 전 샤워 후 어지럼증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무서웠지만 이제는 인생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으니까요. 내일은 시니어 지혜그룹 정기 모임으로 나이 드는 기쁨을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매일 샤워하던 저에겐 상상도 못했던 나날들.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 문을 여는구나. 감사와 기대로 가슴이 가득했습니다. 나이에 맞는 삶을 찾는 여정은 계속됩니다.